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투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선거구별 현안과 후보자 공약들을 살펴보고 총선 흐름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그리고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를 돌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전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 선거구에 4개 지역씩 묶인 것들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공통적인 현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농촌 중소도시들 아닙니까? 소규모 어떤 인구 4, 5만, 3만 이런 어떤 도시들이 묶인 어떤 선거구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역시나 인구 전력이라든지 또는 고령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소멸에 이제 부딪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는 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강부성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희국 후보 양자 간의 어떤 그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부성 후보 경우는 사실 역시나 농촌 지역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농민 기본 소득제에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어르신 기초연금 그 소득 제한을 이제 그 하위 7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고, 또 특이한 것은 농촌 읍면 지역에 한 개 초등학교를 두는 것을 법제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놨습니다. 의성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웃 사촌 청년 시범 마을 그 4개 지역에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그 영덕 같은 경우는 송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송이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또 영덕 같은 경우는 그 벽산 김도연 선생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영덕과 김천 간의 중부 내륙 철도를 이제 국가 정부 사업에 이제 반영했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6개 실천 항목을 이제 내놨는데 이건 상징적인 어떤 겁니다.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농어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가난과 장애 넘어 따뜻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청년이 돌아오고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위험 산업으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마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6가지 어떤 실천 항목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희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군위와 의성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자신의 어떤 제 강점 아닙니까? 그 국토교통 장관까지 했으니까 여기 지역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과 배후 어떤 그 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 같은 경우는 군위와 의성을 연결하는 국도 28호선 구간을 4차로로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명품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고, 의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군공항 개발 부분과 주변 지역 개발,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이제 그 세포 배양 혈청 생산 기지를 이제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지금 그 동서사축 그 고속도로 산동 서이성 인터체인지하고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청송에는 역시 청송은 사과 명품이니까 그 사과 산업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인구 유입과 일자 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 연수원을 유치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덕면은 지질 에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어떤 공약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동서 지역 간의 어떤 물류 유통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좀 아까 영덕하고 이야기했던 철도 개설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덕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많은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 인터뷰도 잠시 확인해 보시죠.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현실은 정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합니다. 이곳에서 30여 년간 농사 지으며 소박한 꿈을 이루어가는 농민 후보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그런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날로
후퇴되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또 산업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 양상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북 지역의 또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구 조정 때문인데요. 애초에는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로 묶여 있었고 네. 이 봉화, 영양, 울진, 영덕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가 다 한 군데씩 갈라지게 되면서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황재선 후보, 네.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박형수 후보, 그리고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영규 후보와 무소속의 장윤석 후보가 이제 4파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도 소지역주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영주 지역에서는 이 황재선 민주당 후보가 영주의 이 고향과 이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윤석 무소속 후보 역시 영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요. 이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이 반면에 이 박형수 후보의 경우에는 울진의 근거지를 두고 있거든요. 이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는 데다가 각 후보들 간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것이 선거 판세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후보자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당 독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로 지역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뜨리고 다시 경제를 살려내서 우리 지역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지역,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 사업을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과 경륜과 힘을 가진 지방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고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네, 2개 선거구의 후보 현황 짚어봤는데요. 우리 지역인 영주, 봉화, 영양 중에 집중된 현안들도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인 영주, 봉화, 영양 쪽 이 내륙 중심 지역이죠. 네. 이쪽에 이제 공약이라든지 핵심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주는 첨단 단지와 힐링 관광, 그다음에 영양형 산책 클러스터, 그다음에 봉화는 베트남 타운하고 백두대간 관광, 뭐 이게 이제 일단 핵심적인 어떤 공약이고 기획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의 국가 산책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죠. 그래서 영양 지역에 가장 특화된 어떤 특산물인 이제 산나물, 산채를 소재로 해서 그 재배하고 가공하고 연구하고 유통까지 하는 어떤 전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지역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국가 사업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551억 원이 투입되거든요. 그다음에 영양군 1월면에 사실 이제 한국산지개발원이 조성되고 또 영양과 같이 이제 추진했던 강원도 양구군 일대는 뭐 산채 생산 연구 단지라든지 연계지구를 이제 조성하는 걸로 이제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실제로 지난해에 이제 한 2년 정도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제 다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마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아마 지정되었죠.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느냐 이런 게 수건입니다. 문제는 이제 단지 그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또는 뭐 기업의 관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숙제입니다. 사실 고버가 같이 베어링 제품을 생산하고 또 베어링 그 시험 평가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상호 협력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색을 해야만이 앞으로 클러스터 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봉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이하게도 이제 베트남 타운을 조성하거든요. 봉화 그 이제 베트남의 이제 최초의 독립 왕조인 리 왕조가 봉화 그 충효당이 이제 선조와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고 봉화 베트남과 이제 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봉화의 베트남 뭐 여러 가지 타운 조성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뭐 리 왕조 역사 공원이라든지 베트남길 조성이라든지 베트남 마을 등을 이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희망대로 뭐 지역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주 봉화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데 네. 석포 재련소 문제, 네. 또 영주댐 문제 등이 얽혀 있죠. 맞습니다. 이 영주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주댐이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 네. 2016년 10월에 댐이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총 저수율을 16%밖에 못 채웠거든요. 댐이 저수율이 낮으면 굳이 댐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네. 이게 녹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지어진 지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댐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안전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과 함께 영주댐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주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고요. 이 봉화의 석포재련소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포재련소의 경우에는 2018년 4월에 폐수 무단 배출로 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재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랬는데 또 작년 4월에도 또 행정처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영풍재련소가 올해 말이죠. 통합환경허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풍재련소 공장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되면 과연 이 국민 정서상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런데 이 봉화군 석포면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 영풍재련소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로 장사를 하는 상공인들이 또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풍재련소 조업 중단이나 폐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또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리 또 지역 정치인들의 중요한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 의성과 군위는 대구 경북 최대 이슈였죠. 통합 신공항 이슈가 최대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총선 전까지도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제 논의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또 양지 자체에서 또 이제 총선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숙려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지난 1월 21일이었죠. 이제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이제 투표율과 찬성률 이렇게 정량 평가를 한 결과 공동 후보지인 의성 이제 그 비안과 군위 소보 지역으로 사실 이제 후보지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주민 투표 결과가 있는 당일 밤에 김영만 군위 군수가 군공항 부지 이전 부지 후보지로 신청을 단독 후보지인
군의 후보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의 소보는 뺐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야 되거든요. 이게 뭐 사실 암초를 만났다는 건데, 이제 뭐 군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 특별 8조 2항에 보면은 그 자치단체는 뭐 주민투표 결과 충실히 반영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영환 군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결과 군의에서는 그 소보보다는 단독 후보가 찬성이 훨씬 높다라는 입장으로서 후보를 이제 후보지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소보는 후보지를 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단 국방부에서는 일단 뭐 후보지로 이제 공동 후보지를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그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총선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뭐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지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돼야 할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 그간 미뤄왔던 유치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이 문제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전을 받아오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상황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구시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성과 군의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구시가 추진할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서로 보듬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속도는 뭐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선거구의 핵심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죠.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두 선거구 모두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합쳐진 어떤 그런 4개 지역이 합쳐진 그런 선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도 넓고 지역마다의 현안 사업도 각기 또 달라요. 그래서 뭐 해안 같으면 동해안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이 뭐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 내륙 같으면 내륙 간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건 양 지역 다 공이 이제 내륙 농촌 중심의 내륙 도시와 해안 도시를 하나씩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 지역 개발을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지역 간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자극하는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이 2개 선거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2개 선거구 모두 농촌, 어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 울진, 영양, 봉화 선거구에 보면 4명의 후보들 가운데 3명이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민들은 이 2개 선거구에 후보가 1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은 많이 있지만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반영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되든 후보자가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농민과 어민들을 좀 생각하고 이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러려면 실제 농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나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우리 엄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거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다음번에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정가에서도 이 소선거구 제도를 과연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당선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좀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선거구, 그중에서도 영주, 영양, 봉화, 울진과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을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